번째 개요는 저희는 학원에서 무조건 그냥 그 1, 2, 3으로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1, 2, 3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개요는 미고결 집안 공학적 특징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제 2번 미고결 저토피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세 번째 괄호에는 대책으로는 뭐뭐뭐뭐 등을 이용하게 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본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본 거는 첫 번째는 미고결 집안에 대한 정의를 썼을 텐데 정의를 안 쓰고 그냥 공학적 특징 이거를 바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문제는 터널이잖아요, 그죠? 제시된 문제는 그 뭐 흙막이에서의 공학적 문제점이 아니라 도로에서의 문제점이 아니라 터널에서의 문제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터널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 조건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요런 거 하나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터널은 굴착이니까 굴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고려사항 한번 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요게 조금만 더 넓게 간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도 갈 수 있냐면은 뭐 미고결 집안 터널 굴착 절차 굴착 공법 선정 절차 및 고려 사항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쓸 때 이 왼쪽에다가 세로 방향으로 간단하게 좀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고려 사항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려 사항은 위에다가 한 칸 더 해서 고려 사항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내가 어려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고려 사항까지만 써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조금 더 공부가 됐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릴 만한 상황이긴 하죠. 왜 이 제가 이 선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그랬더니 결국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 출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떤 공법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공법들을 다 사용할 거예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 절차 이런 게 이제 하나 들어가 주시면은 되겠다는 거예요. 미고결 집안의 공학적 특징부터 이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물어본 게 하나, 둘, 세 개. 서술형에서 물어본 거 각각의 물어본 것들은 최소 11줄 이상이에요. 최소 11줄 이상이에요. 그죠? 요 말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학적 특징도 11줄 이상, 문제점도 11줄 이상, 대책도 11줄 이상이란 말이죠. 그럼 총 몇 줄을 쓰셔야 돼요? 33줄 이상을 쓰셔야 돼. 우리가 총 몇 줄입니까? 3페이지는 66줄입니다. 그러면은 66줄에서 반이라는 것은 1.5페이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5페이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첫 장에서부터 여기 1, 2, 3이 이제 첫 장이에요. 첫 장에서부터 들어가 주시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 쓰고 개요 쓰고 미고결 집안 터널 굴착식 고려사항까지 쓰면은 공학적인 특징을 쓸 수 있는 칸이 짧으면은 줄 수가 짧으면 7줄에서 뭐 길어봐야 10줄, 11줄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 대제목 포함해서.
그랬을 경우에 내가 더 쓸 말이 있으면 넘어가도 되고요. 없으면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알맹이를 잘 쓴다면. 제가 이제 최소 11주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 약간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첫 장부터 들어왔는데 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그죠. 예. 자, 그러면은 공학적인 특징을 잠깐 알아보게 되면은 터널을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터널을 파고 들어갈 건데 터널을 이렇게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갈 건데 파고 들어가는 방향 길이에 따라서 치마가 세틀먼트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그러면 요 앞부분은 아직 요게 이게 토피고 그 토피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아직 파지는 않았어. 파지는 않았는데 이만큼 선단 치마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상반 굴착중, 하반 굴착중, 그리고 테일보이드에 의한 뭐 치마, 테일 치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미고결 집안은 선단 치마, 그리고 상부 굴착 C 치마, 그리고 하부 굴착 C 치마, 그리고 테일 치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치마의 공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공학적 치마에 대해 공학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느냐 했더니 치마 특성이 되겠죠. 미고결 집안은 치마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치마에 대한 특성이 이렇게 된다. 만약 내가 쓸 수 있다면 이것까지 쓸 수 있다. 만 쓰면 좋죠. 만약에 내가 이 공학적 특징을 쓸 말이 많다 라 그러면 굳이 고려사항은 뭐 안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올리고 드립도 많이 쓰면 돼. 우선은 제가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 내용 근데 지금 보통은 시험장에서 좀 덜덜덜덜덜 떨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시간은 촉박하니까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려사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려사항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마에 대한 공학적 특징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학적인 특징이라 그러는데 이 집안에 대한 것은 결국은 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안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 그랬더니 고결이 아니라니까는 안반 쪽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 어디로 설명하면 돼요? 흙. 그죠? 그러면은 통일분류법 통일분류법상 입자의 특징을 설명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강도에 대한 공학적 특징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풍화에 대한 공학적 특징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치마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요 뒤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통일분류법상 입자 쪼개졌을 때 어떤 입자냐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풍화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거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나빠지는 거다 보니까 나빠지는 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을 하나씩 추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풍화에는 이제 슬레이킹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슬레이킹에서 슬레이킹은 이제 미고결 지방 같은 경우는 터널에 이제 팠는데 지하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그래. 계속 물에 닿았다 안 닿았다 그러는 거죠. 집안이. 그러면 이쪽이 부스러서 떨어지겠죠. 이거 이제 슬레이킹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어본 게 공학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학적인 문제점 그리고 대책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미리 좀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어. 뭐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대제목을 요 대책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저토피 터널의 공학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정말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예. 문제 존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너무 길잖아. 그리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간단하게 잘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그냥 미 고결 저토피 터널 시공 대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시공이란 말은 왜 중간에 하나 넣냐? 우리 시공 기술사니까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학적인 문제점인데 뭐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저토피 터널이 되니까는 우선은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물에 대한 게 이제 지하수라는 거예요. 그죠? 지하수. 그러면 이 속어로 1번하고 그냥 물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속어로 1 그런 다음에 지하수라고 이제 쓰시고 지하수 강우에 의한 지하수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슬래킹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써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중 전달이죠. 하중 전달. 미고결 저토피니까 위에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에 DB 하중 42톤짜리. 뭐 건물이 들어선다. 그렇죠? 뭐 지하철이 들어선다. 어떠한 하중 전달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잖아. 미고결 저터피 터널이다 보니까는 그죠. 그래서 뭐 하중 전달에 대한 공학적인 문제점 이런 거 이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이게 이제 암이긴 암인데 이제 풍암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암. 그래서 암의 소성 압이나 아니면 소성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요. 터널의 폭을 D라고 했을 때 전체 이 주변에 2에서 3D 정도 사이가 되는 부분은 터널을 뻥 하고 뚫었을 때 이렇게 무너져서 내려서 균열돼서 내려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영역이 2에서 3D 정도 되는데 이 소성압의 영역이 증가되겠죠. 그렇죠? 저토피니까. 아니면은 이 영역이 저토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소성 영역이 2에서 3D니까 이 윗부분 있죠. 그렇죠? 윗부분은 공기잖아, 공기. 그러니까 어떤 저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소속 영역이 더 증가할 수 있고 첨단 치마가 발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더 또 그 구조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구조체냐 그랬더니 터널 라이닝에 대한 공학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더라. 얘는 이제 균열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은 뭐 FRP나 아니면은 뭐 포폴리 아니면은 천단부 이제 락볼트를 한다든지 뭐 쇼크레트를 한다든지 얘네들이 제대로 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고결 저토피니까 구멍 이걸 하려고 구멍을 뚫잖아요. 구멍이 그냥 우리 그 이제 물이 없는 논밭에 쩍쩍 갈라진 논밭에 이렇게 그 봉 같은 거 철근을 쑥 집어넣다 빼면 그냥 철근 봉 자리만 나올 거 아니에요. 딱 마른 집안에다가 철근을 쑤셔 넣었더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면 된다. 아무 힘이 없어.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뭐 FRP를 한다 그래도 FRP가 그냥 다 새.
예, 그렇겠죠. 그죠? 예, 락버트를 한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지지력, 마찰력에 의한 암의 마찰력에 의한 지지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5, 6, 7을 다 쓰기보다는 그냥 5 해서 보조 공법의 음, 전단 강도 감소 아니면 그냥 강도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공학적 문제점, 하중 전달에 대한 거, 소송합 영역에 대한 공학적 문제점, 그리고 터널 라이닝에 대한 공학적 문제점, 보조공법에 대한 공학 그 강도 감소에 대한 공학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나온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냐 그랬더니 이 대책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야객주입이 들어가야 돼. 야객주입. 미 고결 저토피 터널 시공 대책에는 야객주입이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된다. 야객주입. 예. 그리고 되게 그거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거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냐 그랬더니 카렌시아 공법부터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첫 번째 그 고려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선정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요거를 쓴다라는 이제 가정된 걸 했어요. 그래서 적합한 공법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카렌시아는 마지막 페이지에 조금 대표적인 큰 단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자 아예 그냥 뺐어요. 예, 그래서 요 아마 다섯 번째 여기 이제 대지목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대책들을 지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야객주의 공법을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야객주의 공법. 그래서 야객주의가 어디 하냐? 아까 이제 치마가 어떤 치마가 있다 그래서 뭐 선단 치마 그리고 상부 굴착, 하부 굴착 그리고 보이드 아니면 테일 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단부는 어떻게 야객주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굴착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테일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것 같다. 근데 설명하는데 그림을 그려서 공법이니까 대책은 이제 공법을 쓸 거 아니에요. 공법을 쓸 거니까는 그림들을 그려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약액주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보강공법이나 이제 보조공법이 많이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쇼크리트 두께도 크게 해줘야 되고,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강지보 간격을 뭐 작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테일 부분은 추가 약액 주입을 뭐 해준다든지 그리고 굴착 부분에 대한 막장은 코아 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다 그림을 이용해서 뭐 해주시면 된다. 그림을 그리세요. 대책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대책은 무조건. 그 이 적합공법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카렌시안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카렌시안 공법은 종단면도로 보겠습니다. 종단면도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이렇게 있는데 터널을 이렇게 뚫고 할 거예요. 터널을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토피 구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횡단면도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골짜기가 이렇게 될 거고 터널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카렌시안 공법을 할 건데 카렌시안 공법은 텃밭이 굴착을 할 때 굴착을 할 때 우선은 이렇게 이만큼을 그 개착식으로 팝니다.
개착식으로 팔고요.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어. 여기는 안반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제 안반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그 개착식으로 파고요. 판 다음에 여기다 락볼트로 박어. 여기다 이제 락볼트로 박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락볼트에 연결해서 여기다가 라이닝 공구리를 쳐요. 공구리를 치고 이 위에는 살포시 다시 흙으로 메꿔주는 거죠. 그죠? 되매기를 해주는 거죠. 나중에 양생한 다음에 이게 이제 카렌시 아니고 요 밑에는 그냥 기존 설계대로 뭐 락볼트하고 쇼크리트하고 안반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카렌시안 공법도 뭐 터널에서 자주 쓰는 공법 중에 하나니까 이거 좀 이제 가져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고결 저토피 터널 정보화 계측이 있는데 이 터널이 나오면 계측을 안 쓸 수밖에 없어. 써야 돼.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를 무조건 그냥 책에 있는 이거 빨간색이 왜 안 나오죠? 그죠? 책에 있는 대로 그냥 A 계측, B 계측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특별하게 아까 전에 뭐 했어요? 뭐 선단 치마, 구착중 치마, 뭐 테일 치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잖아요. 공학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나눠서 A, B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틀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이럴 때는 어떤 계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저 같으면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A, B, 연구 이렇게 이제 나눌 것 같아. 그래서 뭐 수시 계측, 대표 계측, 연구 계측. 그래서 유지관리용 계측이 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세 가지로 전부 다 쓰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것까지 많이 쓴다라고 그러면은 현장 사례를 쓸 공간은 없어요. 그냥 결론을 쓰시면 돼요. 근데 아마도 이거를 쓴다 그러면은 얘는 한 6줄 정도 쓸 것 같고요. 얘도 한 6줄에서 7줄 정도 쓸 것 같아.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이제 조금 많이 남는다 그러면 10줄이 될 거고요. 조금 남는다 그러면 한 8줄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10줄에서 8줄을 다 쓰면은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좀 많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소괄호 1, 소괄호 2 이렇게만 이제 분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를 소괄호 1과 소괄호 2를 이제 씀에 있어서 이 1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대책을 할 때는 어떠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미국의 저터피 터널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쓸말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고려사항을 썼다 그러면은 첫 장에 고려사항을 썼다 그러면은 조사를 거기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려사항을 안 쓰고 공학적 특징을 많이 썼다 그러면 조사를 꼭 써야 되겠죠. 아니면은 놓친 조사 방법들이 있어. 조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뭐 SBS 흑토강 중에서 이제 미국의 저토피 구간이 흙인지 아니면은 안반인지에 따라서 이제 조사 방법이 조금씩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흙은 SBS 흑토강 중에서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암은 절균풍 RRMRQ 중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거에 의해서 뭘 기준으로 공법을 선정을 한다 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8줄 까지는 내가 안 쓸 건데 안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길어봐야 내가 6줄 쓸 거다 그러면은 소괄호 1, 소괄호 2 이렇게 이제 분간해서 쓰시고 소괄호 1은 본론에서 첫 번째 있었던 내용 그리고 소괄호 2는 본론에서
두 번째에 썼던 내용. 물론 여기는 이제 총 물어본 게 세 가지라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본론이긴 한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터널 문제는 뭐 터널 교량 이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터널에서의 어떠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문제점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단어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고결, 저토피, 진행성 여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키워드화해서 이 키워드별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터널에 관련된 문제점에 관련된 문제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오늘 지금 설명드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만 답안지를 썼다 그러면은 합격 점수 60점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보장할 수는 없어. 물론 될 수도 있지. 거기서 이제 운 좋게 미고결 저토피에 관련된 내용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썼으면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막 그냥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만 치중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답안지에다가 가져와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채점하시는 분이 이게 미국의 저토피가 아니라 그냥 일본 터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안 쓰려 그러면은 따로따로 조금씩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걸 이런 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저런 쪽을 더 써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고 서브노트나 아니면 문제풀이 할 때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